네, 오늘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유통주와 탑픽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확실성 시대의 대안이라고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유통주, 이제 관심을 둘 때가 된 걸까요? 네, 사실 뭐 이제 관심은 이미 조금 받기는 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업황이 좋지는 않았었지만 뭐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과거에도 대선 국면에서는 유통업종이 늘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적극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려는 의지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로 이제 치러진 뭐 5번, 뭐 요번까지 합치면 6번이 되겠죠. 그 6번의 어떤 이 대선 직후에 뭐 소비 심리는 평균적으로 한 뭐 3%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유통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추경과 같은 요인도 이 소비 진작 요인이라고 조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요번 지난 4월에도 추경안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번 추경의 어떤 성격을 좀 살펴보면 이 산불 피해의 어떤 복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민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시급한 현안에 좀 대응을 하는 이제 필수 추경 성격이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내수를 부양하겠다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규모 2차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좀 내수 활성화 대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내수 소비 회복은 유통업종 입장에서는 좀 실적의 하방 지지 요인이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 법안 처리 소식으로 인해서 그때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실적에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되는 이슈일까요? 네,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뭐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3년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됐었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금 바꾸는 작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랬으면은 이 주말에 쉬었던 게 이제 평일에 쉬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그럼으로써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평일로 바꿨었던 의무 휴업일을 다시 일요일로 좀 원상복구를 하는 이런 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가 차원에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주가 상승률이요?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좀 아웃퍼폼률이 컸었고, 물론 최근에는 코스피가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좀 아웃퍼폼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상반기에는 업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뭐 탄핵 국면도 장기화가 되는 모습이었고 이 소비 심리 부진 때문에 진짜 업황은 굉장히 좀 최악이었지만 뭐 대선이라든지 추경 기대감 혹은 뭐 경쟁 완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종 주가가 거의 평균적으로 20%가 좀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통 경쟁 기업들의 경쟁 완화 시그널도 요즘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코로나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시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좋았었죠. 뭐 해외여행도 잘 못 갔었고 네. 그런 수요들이 국내로 좀 몰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금리도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했고 물가도 높았고 달러도 굉장히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2, 3년 동안은 유통업종이 좀 실질적으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조금 실시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경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들은 좀 대표적으로 백화점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할인점하고 이 면세점 쪽에서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떠들썩한 부분이죠. 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실시에 따라서 좀 할인점 산업의 이 전반적인 경쟁이 조금 완화가 된다든지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좀 네. 비슷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면세 쪽의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산업 분위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면세점은 저희가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여행을 많이 가면 네. 뭐 혹은 이제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좀 직면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소비 침체가 조금 장기화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이나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특히나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을 와서 면세점에서 사실 쇼핑을 했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채널에서 좀 많이 쇼핑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좀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에 좀 직면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업계 전반적으로 좀 과거처럼 뭐 매출이라든지 점유율 위주의 전략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1위 사업자인 호텔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기업형 따이공 거래를 중단을 한다든지 뭐 신세계의 뭐 부산점 철수 또 현대백화점의 동대문점 철수 결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좀 강도 높은 이 구조 조정이 좀 지속됐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 면세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었는데 요즘의 맞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종목 힌트로 이어갈까요? 유통주 내의 탑픽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한 이제 2년, 3년이랑은 다르게 이 매크로 환경이 조금 많이 바뀌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거에 힘들게 했었던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이제는 굉장히 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 매크로 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좀 구매력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쟁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전체적인 유통업종의 실적은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할인점 그리고 백화점의 좀 매력도가 굉장히 조금 높은 시점이지 않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이마트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이렇게 조금 좋게 보는 편이고요. 예. 사실 이제 뭐 말씀드린 이런 구매력 개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공통적으로 놓고 저희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오프라인 사업의 통합 시너지라든지 아니면 이 홈플러스의 좀 영업력 약화에 따른 좀 반사 수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개선의 플러스 알파로 이 면세점의 어떤 전략 변화에 따른 이 효율성의 제고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들어봤습니다. 자, 유통주 하반기에도 그럼 주가 상승률 어느 정도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상반기에는 네. 뭐 주가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황은 부진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했지만 기대감만으로 사실 좀 주가가 따라오른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 뭐 매크로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뭐 추경 그리고 경쟁 완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믹스가 돼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통주의 모든 것 오늘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